시선이 닿는 곳마다 호젓한 풍경이 펼쳐지는 가을의 절정. 진화를 거듭하는 에볼루션 서승찬이 다시 한번 가을 베스 사냥을 나섰다. 자, 이제 제법 바람이 차가운 그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고부천이라는 곳인데요. 자, 어느 정도 고부천의 수위도 많이 줄어 있는데 베스들, 가을 베스들 과연 반겨줄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볼루션 리붓 서승찬입니다. 바람이 차갑다. 차. 그의 사전에 후퇴란 없다. 내재된 탐사욕을 자극하는 열정 넘치는 서승찬의 짜릿한 베스 탐사가 펼쳐진다. 오, 그래, 이 정도는 물어줘야지. 추억이라 석축 주변 일단 저기 뭐가 뛰네. 여기서부터 해보자. 조심 조심. 말죽의 우렁이 뭐 얕은 뻘바닥이다 보니까 탕물이 그냥. 전반적으로 수심이 낮은 고부천 첫 탐색 루어는 바로 샬로우 크랭크베이트다. 야, 수위가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의 뻘바닥에 크랭크베이트, 쉘로우 크랭크베이트가 착수되고 6.3 기어 위에 릴 핸들 한두 바퀴만 탁 감아주면 바텀을 퍽퍽퍽퍽퍽. 하지만 이쪽 일대에 이런 관계가 이렇게 수위가 빠져들고 뻘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베스들이 잘 출몰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야, 근데 너무 수심이 쉘로우 크랭크로도 바닥을 탁 컨택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심대라 상당히 조금 조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낮 끊어진 줄들을 보소. 일단 석축 주변부터. 과연 고부천 베스들이 어떤 루어에 반응을 건넬지 궁금증이 더해진다. 베스들이 은신할 만한 곳은 진짜 이런 연한 석축돌 아니면 물 중간중간에 이 밋밋한 뻘바닥 속에 있는 그런 박힌 돌이나 인공 구조물. 하지만 수심이 상당히 얕은 곳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에 탐색 과정에서 입질 바이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확신이 생기죠. 그때까지는 부지런히 폭넓게 탐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짝 긴장감을 가지면서 쉘로우 크랭크베이트를 운영을 해서 좀 빠르게, 하지만 수심이 또 너무 얕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어요. 많이 얕아. 엄청나게 얕아. 생각보다 더 낮은 수위를 극복하고 고부천 베스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본다. 어우, 얕아. 많이 얕아. 엄청나게 얕아. 시간대가 되면 올라타겠지만
지금 여기 안 붙어 있다. 그렇다면 발품이지. 여기 물색이 고여서 자, 이곳 고부천 같은 경우는 전북 부안에 동진강이 정읍천에서부터 이렇게 싹 걸쳐서 흘러오고 그 정읍천이 고부천과 신평천, 원평천 뭐 이렇게 또 분류가 돼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안권 같은 경우는 인근에 정말 괜찮은 베스필드로 저수지권도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이렇게 강계가 또 잘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자, 다른 지역의 강계보다 일단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강들이 어우러져 있고 그곳에 또 나오는 베스들의 씨알이라든지 그런 뭐 파괴적인 힘이 상당히 유명하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곳이죠. 자, 제가 뭐 약간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곳 신평천, 원평천, 동진강, 고부천 이런 일대를 상당히 즐겨서 낚시를 하는 편인데 자, 올해는 이곳 고부천에서부터 살짝 이 가을 낚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베스가 모습을 나타내 줄지 늘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필드이기 때문에 자, 정말 또 오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수위는 낮지만 물색이 탁하고 인공 구조물이 눈에 띄는 석축 포인트에서 공략을 이어간다. 두리번. 두리번. 이런 곳에 아직 올라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꼬리라든지 수심이 조금 나오는 고기가 안 붙은 느낌. 하배를 안 물어주신다. 그러시다면 두들겨 드리지요. 지금 보통 이렇게 얕은 수심의 연한 석축에 하드베이트를 탐색하면 입질이 좀 쉽게 와주는 그런 시즌인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베스가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입을 안 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패턴을 웜으로 교체를 해서 기다려주는 그런 탐색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관계다 보니까 베스들이 활성도가 아주 좋고 잘 나오는 상황이지만 이 구간이 아니라 저 구간에 붙어 있다. 그러면 저쪽 구간에 붙어 있다. 이러면 정말 또 답이 안 나오죠.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하드베이트로 툭툭툭 건드려보고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곳의 포인트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구간 이동보다는 있는데 안 문다. 그렇다면 더 느린 템포로 다시 공략을 해보자 라는 그런 패턴을 지금 대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오네요. 와, 빠졌다. 바로 지금 발 앞에서 툭 하는 바이트가 상당히 좀 짧고 강하게 들어왔는데 바로 뱉어버렸어요. 하드베이트로 계속 제가 두들겼던 구간인데 반응이 없었죠. 근데 또 웜을 넣으니까 바로 발 앞에서 쿡 합니다. 아쉽게 훅셋은 되지 않았지만 자, 아무리 하드베이트가 위력을 보여주는 가을철이지만 베스들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쫓아와서 물어주지 못할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눈높이를 확 낮춰서 느리게 운영을 해줬을 때 그럴 때는 또 없던 입질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기에 재밌는 낚시는 아닙니다. 가을철은 뭐니 해도 시원하게 캐스팅하고 터프하게 감아들이면서 탁탁 베스들을 만나야 즐겁고 그러다 턴오버가 시작이 되고 막 좀 베스들이 물이 뒤집어지면서 예민해졌을 때 그럴 땐 할 수 없이 다운샷이라든지 느린 웜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 제가 기대했던 오늘 또 좀 화끈하고 빠른 그런 낚시는 느낌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그 툭 치는데 안 먹어? 지나온 구간도 예민한 물속 녀석들의 취향 저격을 위한 웜채비로 세심하게 포인트를 탐색하는 서승찬이다. 먹는 것도 베스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쉽게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탐색해 본다. 오케이. 피쉬. 폴링 바이트. 아, 이렇게 작니 근데. 아, 자, 인공 구조물에 착수가 되자마자 폴링 바이트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야, 지금 저 물 중앙에 있는 인공 구조물에 폴링 바이트가 들어왔는데 아가베스가 그냥 툭 하고 나와줬습니다. 자, 제가 기대했던 그런 녀석은 아닌데, 자, 어쨌거나 일단 크랑크베이트로 열심히 탐색할 때는 바이트가 없었는데 웜을 좀 더 세세하게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 그냥 얼굴 보여준 그런 녀석인 걸로. 후아! 아, 상처가 많네. 폴링 바이트. 야, 저런 씨알은 여기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녀석인데, 다른 구간이 Let's make this fleeting moment last forever. So tell me what you're waiting for. 과연 인공 구조물 포인트에서 베스를 확인할 수 있을까? 마침 바람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일조량과 같이 서축으로 들어주고. 올라와라. To break when you're hanging by faith. You know what it feels like when you're dancing blind. Just the beat inside my soul. Take me home where my 시간이 지나면서 일조량이 풍부해지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와 더욱 기대감 높은 고부천 탐사가 이어진다. 오, 그래, 이 정도는 물어줘야지.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바로 발 앞에 있었으면서 참 바로 발 앞에 있었는데 참 이렇게 저를 애를 태웠습니다. 자, 이 돌 안 무너지려나? 이리 와라. 정확하게. 그냥 딱 준수한 씨알의 고부천 베스가 연안 석축가에서 웜을 무고 나와줬습니다. 후아! 이 정도는 돼야죠.
제가 크랭크베이트로 열심히 탐색을 했던 그런 구간인데 연안에 탁 석축돌 끝자락 쪽에 바닥에서 입질감은 나쁘지가 않았고요. 그냥 톱 하고 바로 물어줬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열심히 지나다닐 때는 관심도 안 보여주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소 느리게 웜으로 운영을 했더니 그냥 턱 물고 라인이 쫙 흐를 정도 확실히 물어주네요. 자, 다소 뭐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하드베이트에 놔주면 좀 더 짜릿한 그런 낚시가 되겠지만 또 석축 사이의 밑걸림이 크고 작은 돌들에 의해서 심하죠. 그런 곳에 웜을 상당히 긴장하며 밑걸림을 피하며 운용할 때 턱 들어오는 바이트는 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스릴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뭔가 이거다 싶은 그런 기분은 안 들고 몇 마리의 베스를 그냥 탐색하면서 만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느 정도 베스들이 올라타 있다든지 뭐 괜찮게 패턴이 맞아 들어갔을 때는 좀 손쉽게 베스들이 좀 빨리 탁탁탁탁 나와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열심히 뜸을 막 공을 들이면서 세세하게 탐색을 할 때 그럴 때 한 마리가 나와준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웜채비로 꽤 괜찮은 CR의 베스를 유혹한 에볼루션 서승찬. 여세를 몰아 CR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본다. 답답해지네. 답답해지죠. 아, 이거 참. 이게 슬 연안 쪽에 붙으신다. 큰 애들이 붙어야지, 큰 애들이. 스가 붙어 있고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면 입질은 즉각적으로 턱 오는 분위기. 그렇다면 붙어 있기보다는 살짝 올랐다 빠졌다. 어디에 탁 몰려 있을지 물골, 인공구조물. 가을 베스들의 활발한 입질을 기대했지만 웜채비에도 좀처럼 반응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 또다시 루어를 교체해본다. 작은 사이즈의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는 감을수록 쉘로 크랭크베이트라도 파고들려는 성질이 있죠. 하지만 가만히 두면 가라앉고 감을수록 더 오르려는 성질, 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좀 더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베스들 얼굴은 봤지만 이렇다 할 패턴이나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가을철 베스들답게 기다리기보다는 그래도 공격 본능을 자극을 해서 와서 물어주는 그런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드베이트를 운영하기에 얕은 수심은 바이브레이션 플러그 이제 릴링 속도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물속에 보이지 않는 돌은 괜찮아요. 근데 폐 그물이라든지 지금 또 한 녀석이 잡혔습니다. 물속에 보이지 않는 폐 그물이라든지 끊어진 그런 낚싯줄들이 밑걸림을 상당히 유발을 하기 때문에 하드베이트를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교체를 했는데 이 녀석은 거의 회수되기 직전에 가까운 곳에서 물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녀석들 노리고 이곳 고부천을 찾아온 게 아니죠. 자, 아쉽지만 그래도 탐색 과정에서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물고 나와준 고부천 베스입니다. 후아. 귀여운 녀석이 들어나와줬습니다.
헤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들 주변을 잘 지나오면서 광범위하게 폭넓게, 하지만 폐그물 같은 것에 걸리면 또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연안 쪽도 빠르게 탐색을 할 수가 있고, 역시 하드베이트가 이렇게 스팟이 베스들의 딱 포인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탐색하기에는 정말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캐스팅하고 감기만 반복을 하면 덜커덕 하고 나와주죠. 빠르게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바닥에 닿이는 얕은 구간에선 다소 좀 빠른 릴링으로 바닥에 처박히지 않게 운영을 하고, 바닥이 느껴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살짝 릴링 템포를 늦춰주면 바이브레이션 플러그가 조금 더 가라앉아서 운영이 되겠죠. 첫 탐색 루어 크랭크베이트로는 베스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오후 피딩 타임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하드베이트로 정면 승부를 걸어본다. 그러다가 이런 연안 타이트하게도 돌만 조심하면서, 레틀 소리 좋다. 바이브를 또 쓰니까 헬각제가 생각이 나는구만. 연한 석축. 하드베이트와 웜을 넘나들며 다양한 채비를 사용하는 에볼루션 서승찬.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 상황과 패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케이. 이야, 바로 발밑. 이야, 발압 3cm. 참 고만고만하네. 참, 바로 발밑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구만.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로 한 녀석을 확인을 하고 열심히 캐스팅을 했을 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그웜으로 교체를 했는데, 거의 뭐 바로 발 앞에 그 정도 되는 곳에서 턱 한 마리씩 지금 또 나와 주거든요. 자, 헷갈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 특성상 아주 연한 석축 인접에 웜이 들어갔을 때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후아, 아유, 씨알이 잡니다. 이곳 일대 동진강, 고부천, 신평천, 원평천 이곳 일대 수위가 좀 줄어들고 뻘바닥이 좀 드러날 때, 그럴 때 이곳이 빛을 발하는데, 자, 오늘 이곳 고부천은 살짝 물이 더 빠지던지 살짝 더 찬바람이 불어야 베스들이 좀 몰려서 붙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낱마리로 작은 녀석들이 있는 곳이 아닌데, 자, 모처럼 찾아왔으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은 뭐 내일부터죠. 오늘은 촬영을 하러 떠났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좀 빨리 에볼루션 리부트 촬영을 진행을 했고, 자, 이런 돌 타고 넘고 툭 해라. 하루해가 빛을 다하기 전까지 고부천 베스를 향한 불꽃 캐스팅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덩어리 하나만 놓자.
얼굴 좀 보자. 오케이. 그렇지. 피쉬. 니 말고. 헤헤. 형대 꼬레니까 자꾸 이런 애들만 나옵니다. 지금 뭐 마지막까지 제가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꾸 형을 안 데리고 옵니다. 후아. 자, 연안 석축 끝자락에 패스가 나와는 주는데 사이즈가 실망이네요. 오전 상황이 좋았을까? 그건 아닌데. 그것도 탐색하면서 작은 녀석 얼굴을 봤던 그 서축 끝에서만 좀 입질이 있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구간에서는 아예 입질도 없고. 계절의 특성과 포인트 상황을 고려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고부천 명성에 걸맞는 런커베스는 쉽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느덧 하루 탐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I don't know what you want. Let's have a bit of fun till I downfall. My love, if you feel like I do right now, don't say you're on the run to the 고부천에 도착을 해서 자, 열심히 이것저것 다양한 패턴으로 탐색을 해봤는데 작은 녀석들 낱마리의 베스들을 겨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긴 강줄기다 보니까 이쪽 구간에 많은 베스들이 지금 붙어있질 않은 것 같거든요. 자, 내일 한번 또 다른 구간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베스들 계속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 일단 오늘은 철수. 아, 춥네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고부천 첫 탐사는 예행 연습에 불과하다. 물속의 패턴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에볼루션 서승찬의 본격 베스 사냥이 다음 주에 이어진다. 본방 사수. 이야, 이거지. 풀캐스팅 교과 끝. 오, 좋아. 덩어리. 피쉬. 오케이. 오. 오케이. 피샤. 오케이. 기다렸다. 너를 기다렸다. 야, 연한 타이트하게 스피너베이트 착수되고 스위밍 하니까 물어줬습니다. 우!